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9월 24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이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제 시황이 어떠한지 지수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가 오늘 14.3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7%가 빠진 셈인데요. 장 중반 이후에 낙폭이 조금 더 밀리는 상황입니다. 1995포인트로 2000선을 내준 채죠. 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1000억 원대는 아닙니다만 871억 원대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그래도 좀 많이 사주고 있군요. 기관은 드립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2포인트가 빠졌죠. 524.96포인트입니다. 수급을 보면요.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역시 사주고 있군요. 양시장에서 그래도 순매수입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1.6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70원대입니다. 1075.4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장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99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멘토들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르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지수가 소폭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말씀해드렸습니다. 참 나무르 원장입니다. 나무르 멘토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여타의 민감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만 이렇게 짧게 말씀해 드리면은요, 아까 장 초반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134만원이라는 가격은 삼성전자가 1차적인 지지가 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오늘 그 가격에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은요, 138만원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예측이 되네요. 그래서 138만원 정도까지의 1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38만원까지의 1차 목표 설정하시면 될 것이고요. 추가 또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타임은 지금 9월달, 10월달 시즌은 삼성전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오늘자 지금 선물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장 초반에 제가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자, 베이시스가 지금 2.28입니다. 베이시스가 2.28이라는 것은 지금 선물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물 가격이 높으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선물을 파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선물이 과도하게 베팅이 되다 보니까 결국 선택을 한 것은 주식을 사는 것이죠. 주식을 사는 것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바로 이 프로그래머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프로그래머로 1210억을 사고 있거든요. 그럼 프로그래머를 산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산다고 그랬죠. IQ가 빵!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머리가 없는 게임으로 1200억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부 다 선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시간에 881억을 사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1200억을 뭘로 사고 있다? 프로그래머로 사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따져보면 400억이라는 금액은요, 실질적으로는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외국인들이 881억이라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팔고 있다. 400억 이상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베이시스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은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선물에서는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선물에서 프로그램은 사고 선물을 파는 두 베이시스가 좁혀지는 간격을 자기들은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탄력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지속되고요. 그 흐름들 속에서 민감주들이 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장 출발, 좀 강한 출발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주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밀려 내려가는 상태죠. 정유라든지 철강 또한 모두 약세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약세에 두드러진 부분은요, 역시 이 조선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 재밌는 사실은요, 장 초반에 현대중공업은요, 약보합선으로 탄탄하게 지켜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계속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팔아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드렸냐면, 오늘의 조선주 현대중공업을 약보합선으로 딱 이렇게 받쳐두고 조선주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네 라는 이미지만 풍겨놓고 결국은 뒤에서 다 팔아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랬는데, 결국 지금 어떠냐면 현대중공업까지 같이 팔아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주가 여기로서 이제 끝이 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조선주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매도 욕구가 강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조선주를 뒤집을 만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업종들이 등장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의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중기적으로 이 조선업 모멘텀이 죽는다면 일단 하락을 하겠지만, 죽지 않는다면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제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계속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도 유틸, 통신, 그리고 음식료, 쇼핑 이런 쪽으로 말씀해 드렸었는데, 역시 가스공사가 플러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KTNG도 플러스권, 한국전력도 약보합선까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으로 일단은 좀 안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 쪽 측면도 보더라도요,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넘나들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U+ 정도만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또한 U+ 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U+의 매수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물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차후 순환매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건설주 전반적으로 약세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기계도 마찬가지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들이 좀 잘 나타나는데요. 오뚜기, 빙그레, 삼형사, 그리고 CJ, 제일제당 등의 종목들이 모두 전부 다 강보합선 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롯데제가 2% 마이너스권으로 보이지만 어저께 롯데제가가 8%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했던 부분에서 조금밖에 반납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섬유 또한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일단 한섬이라든지 일신방직 같은 종목들, LG패션도 약보합선이죠. 즉 섬유 의복 또한 이번 그 점진적인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면 자기 차례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백화점 주식, 쇼핑주, 유통주 다 괜찮다고 말씀해 드렸었죠. 이 부분입니다.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 낙폭을 더 이상 키워가지 않는 상황이죠. 탄탄한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타이어주들이 좀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금호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등의 흐름들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찬스가 역시 금융주 쪽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는 안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DGB나 BS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폭이 좀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들어오겠지만, 기타 대형주들 조정폭은 깊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증권주들은요, 차후에 점진적인 하락 그리고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한 접근은요, 저 뒤로 한참 뒤로 보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제약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어제와는 다른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GS 홈쇼핑이라든지 인터파크, 그리고 호텔 신라 등의 종목들 역시 지수 방어적 성격도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의 흐름은요, 전부 다 약간 놀자 쪽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CGV 같은 경우에 4%대, 그리고 GKL 카지노죠, 3%대, 파라다이스도 4%, 그리고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 몰투어 전부 다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강원랜드만 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놀자 주식들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역시
경기에 민감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어떤 그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게임주하고는 형태가 다르겠죠. 이들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설계 기타 코스닥 종목군들의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과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은 하나의 강력한 테마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테마가 없고 또 강력한 업종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요 계속적으로 어떤 탄력이 증강되기에는 분명히 조금 리스크는 아직도 좀 크다. 근데 좀 아쉽게도요 거래소가 낙폭을 좀 더 키워가면서 만약에 급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또한 같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들 짧게 지금 저희 가족들, 저희 회원 가족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요 전부 다 지금 2주 정도 내지 맥시멈 3주 이하로 지금 세팅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코스닥이든 경기 민감주든 경기 방어주든 지금은요 배트를 아주 짧게 짓고 1루타 또는 내안타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뭐 한 종목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짧게 끊어치자. 단 5%라도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보자. 바로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러한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장 좀 내림세로 좀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되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항상 자신감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종목을 재정비, 재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가지고요. 추후 시장의 흐름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샘플러스의 남원호 멘토였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이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이만큼 2000선을 밟고 나서 다시 좀 상당 부분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일동주 시간에서 내일은 과연 어떤 장이 전망이 되고 또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조언부터 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장이 조금 탄력은 좀 떨어지는 흐름들입니다. 어떤 2000선 중심으로 정체가 된 분위기 속에서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조정세에 대한 어떤 패턴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그 강한 낙폭이 커질 장세는 아니라는 점이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시장은 조정세 분위기가 좀 완연한 모습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어떤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돼서도 정치적인 협상이 좀 계속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전에 여러 가지 헬스케어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이런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대치가 좀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불확실성과 함께 또 독일 쪽에서도 선거 이후에 선거가 어제 끝났었는데 선거 이후에 어떤 연정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부담감들 이런 쪽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들이 다시 나타나는 분위기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어제 또한 그 양호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조금 사정들이 나아지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좀 움직이는데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모습들이 아직 시장에서 그 바로 턴할 만큼 어떤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투자 심리의 불안감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월 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 말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8월 미국 내구재 주문, 그리고 26일 목요일은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 쪽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국내 시장에서도 한국의 내년 예산안이 9월 26일 날 발표가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던 어떤 복지 관련된 쪽에서 손을 보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의 그 회견도 좀 예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지금까지 이어졌던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즉 정부 예산이 어느 쪽에 좀 더 쓰이면서 쭉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또 변화를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들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적인 모습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가 흐름 긍정적인 모습들이지만은 오늘 매수세의 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계속 어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분기말 윈도우 드레싱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오히려 조금 어떤 수익률 관리 차원의 주가 움직임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어떤 조정의 패턴들, 그러니까 즉 2020선이 단기 저항이고요. 그리고 이 고점권 박스권 내에서 어떤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은 강하게 가격 조정까지 보일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눈여겨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중요하게 보실 선이 1990선인 것 같습니다. 이 1990선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흐름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단기적으로 2020선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쪽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유입된다는 전제 조건이 물론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1990은 강한 지지권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와 흐름들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이 위로 움직이든 2020선의 위로 가든 아니면은 1990선이 이탈하든 어떤 이런 박스권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하락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주요한 앞으로 좀 괜찮아질 만한 분야에서 투자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요. 요즘 1등 종목들이 나오는 분야들, 어떤 것들을 1등 분야로 꼽으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조금씩 시장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지금 움직이는 어떤 화학, 철강, 건설, 그리고 기계업종, 이런 쪽 조선업종까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오히려 시장이 어떤 좀 키맞추기 차원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었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주도 좀 움직이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과 함께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먼저 이제 음식료주 같은 경우 최근에 원화 강세와 함께 곡물가 하락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2, 3일째 올라오다 보니까 저항선 부근에 바싹 진입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떤 눌림목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어떤 시장 대비해서 어떤 틈새적인 흐름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메일유업과 같은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의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소외된 내수주 관점 쪽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전략 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차바이오엔이라든가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투자해볼 만한 1등 종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고르셨습니까? 이제 그 분야는 아니고요. 네. 조금 좀 차원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기계업종 쪽에서 그래도 어떤 기관 매수세와 함께 꾸준히 실적 부분이 부각받을 수 있을 종목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건설 기계와 소방 그리고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주력 아이템인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어떤 수출 모멘텀으로 계속 성장세를 뚜렷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교체 주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라크의 한화건설 쪽으로도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프리카, 중동 쪽으로 어떤 수주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상반기 순이익이 13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순이익이 129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이 200억대로 200억대 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대는 저평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2008년도에 고가를 찍었던 부분이 1,300원인데 그 부분의 실적 흐름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모습들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050원으로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계 관련 업종에서 에버다임 상당히 우수한 기업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기계 업종에 대해서 상당 부분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니까요. 오늘 주신 의견과 종목에 대해서 관심 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을 잘 분석해서 또 전망하고 하다 보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가 여러분의 그런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선물 시장의 흐름은 어떠한지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임해야 되는지 설명 주십시오. 네, 일단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오후장에 2시가 막 넘어갈 시점이었었는데요. 거의 2시가 임박하는 시점 쪽에서 투신 쪽에서 갑작스러운 드라이브가 하나가 좀 걸렸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자체적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강하게 뽑아내는 템포들을 지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2시가 넘어서부터 급속도로 위쪽으로 상향이 열렸는데요. 이때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왔던 것은 바로 투신 쪽이 기존의 누적 포지션 자체를 모두 다 청산 쪽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버리면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됐고요. 그에 따른 금융투자 창구와 외국인들 창구 쪽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는 형태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주도를 했었지만 오후장조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관망세가 일관이 되었고 투신 쪽이 공격적으로 한쪽으로 템포를 좀 붙여놓기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에 따라서 위험성 부분보다는 현물 쪽에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프로그램 유발을 하면서 지수를 일단 낙폭을 완벽하게 좀 축소를 시키는 모습이 정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잡아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요. 상승 힘보다는 조정 힘이 큰 모습들을 계속해서 오늘 연출을 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1,800억대 초반부에 들어왔던 매도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이탈 나가지 않고 2,000억대 정도에서 2,200억대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매도로 주도를 하고 있었던 오전장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에서 2시 넘어서의 투신 쪽의 드라이브 자체 청산성 포지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조금 더 큰 조정 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겠고요. 그 부분 대비해서 본다면 수급들은 거의 관망 눈치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같은 피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오늘 개인들도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었고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3개의 조각 파일을 나눠먹고 있었다라면 기관 쪽에서도 2조각 정도밖에 나눠먹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급할 이유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2시에 쇼타임이 걸린 것처럼 만기처럼 위쪽으로 일단 뽑아주는 템포에서 투신 쪽이 기존의 누적 포지션 자체를 매도 포지션에서 청산성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전망이 조금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같은 전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수와 함께 하지만 고점을 함부로 논하지는 여전히 말자라는 전략을 계속 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급속하게 차익 쪽에서 들어올리는 속도가 이렇게 상당히 각이 세지면서 올라온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수로 스위칭이 전환되고 나서 베이시스는 오히려 부러뜨리고 있는데 시장에선 차익 쪽에서 들어올리는 것은 투신의 힘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유발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물 쪽에서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기 시작한다.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차익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라면 비차익 쪽에 바스켓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고루둥실하게 모두 다 사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파생시장 쪽에서는 이 영향력, 즉 프로그램의 영향력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 의한 시장의 변동은 점차적으로 이제 약화되면서 퇴색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의 매도 축소 부분을 종가까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투신 쪽에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버리면서 시장이 슈팅 나가면서 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의 대략적으로 2,200억 정도가 오늘 맥시멈 정도의 2,200억 규모의 매도였는데요. 이 부분이 꼴랑 올라오는 복으로 보면 600억 정도 또는 800억 정도가 매도 축소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신 쪽에서 들어올리는 속도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많은 양을 들어왔다는 것이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 정도의 기조라고 한다면 누적 포지션 자체도 매수 전환까지 가능될 수 있는 그렇게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놓고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 투신의 매수 들어왔던 속도만큼 급속도로 매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요건 조금 이상징으로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매도가 급속히 1,000억대 미만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만약 매수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니까 수익 실효를 좀 빨리 챙기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투신 쪽의 매수가 확대가 된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시장 종합 쪽으로 하나를 놓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종합 쪽에서 놓고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겠죠. 투신 창구 쪽에서 누적 포지션 자체가, 누적액 자체가 지금 매수 스위칭 전환 직전이죠. 그죠? 어제 대비해서라면 상당히 급속도로 1,000억 이상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포지션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짜내면서 들어올릴 준비를 한다라면 일명 머니게임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축소 규모도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봐야 되지만 투신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매수가 확대가 되면 눌린 매수의 단타로 한 땀 한 땀 모으시는 건 가장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제 황금 라인 마지막으로 좀 점쳐주면서 가겠습니다. 종가 위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현물들에서 아래 꼬리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힘겨움들이 지속되고 있었고 일부 개별 종목군들도 힘에 붙이는 작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반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양봉뚱땡이가 만들어나고 나서 중요한 자리에서 슈팅이 나갈 때 양봉뚱땡이가 이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포를 나왔을 때도 조정은 단타 매도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악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바로 투신이었습니다. 투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신이 강도가 가장 오늘 끝까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열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 황금 라인을 말씀드리는데요. 황금 라인은 263.45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똑같은 황금 라인이 지금 설정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오전의 황금 라인 자체와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올라탔느냐 타지 못했느냐의 중요인데 올라타지 못할 것처럼 내려와 있다가 올라타기 시작하는 속도를 보면 이렇게 강한 양봉뚱땡이를 수반시키면서 두 번으로 올라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점을 함부로 논할 수는 없다.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까지 불타기를 붙이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종가 무렵에 263.45로 이탈하고 선물이 끝나게 되면
잠시지만 의심은 해보셔야 됩니다. 고점이 잡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 이 이상 쪽으로 끝나게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황금 라인의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 매수로 마지막 한 땀 한 땀을 수익 구조를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종가상 위치를 보시면서 큰 그림상으로는 내일과 모레의 그림을 놓고 보시려면 지금의 황금 라인 이탈 여부를 종가상 보시면서 이탈 나올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 더하기 투신 쪽의 포지션에 의해서 올라온 것은 조금의 속임수가 걸릴 수 있다라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과 또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의 선물시장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지난번 추천받았던 종목들의 현재 수익률 상황부터 보죠. 네, 테크이온 소폭 빠져 있습니다. 제일모직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미도달이고요. NH엔터도 마이너스 2.6, 신진SM도 마이너스 4.6으로 모두 손실권입니다. J콘텐츠리만이 3%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지훈 차장 J콘텐츠리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담당하고 계시는 JB스탁의 이정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모직 추천하신 후에 아무래도 패션 사업부의 양도 건이 터지면서 매수가에는 아직까지 달하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뭐 좀 많이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요.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좀 쫓아가서라도 잡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종가 공략주로 화요일 날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음날 바로 8%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 목표의 10%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이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션 쪽에 대한 양도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시초가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 화요일에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어저께 거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미리 알고 지난주 화요일 날 선취매를 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만 아쉬운 부분이 제일모직 주가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여 주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어제 오늘에서 또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주가가 한 차례 시초가 갭 상승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날 같은 경우에 바로 기관들이 매수로 좀 돌아섰을 경우에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좀 오늘 같은 경우 최종 마감 집계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기관들이 좀 순매수가 좀 대량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갭 자체는 거의 다 지금 메꿨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매물대가 어저께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고서는 시가총액 5조짜리를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거의 이제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이라도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일단 홀딩하는 전략은 좀 유효해 보겠으나 아마 현 구간에서 더 심하게 급격하게 기관이 매물이 좀 나온다면 그때는 좀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재차 진입하는 방법도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모직 앞으로 좀 상당히 좀 다른 성격의 회사로 거듭날 수도 있느니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붙들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야 될 텐데요.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바이오스페이스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는 체지막 분석 분야에서 국내하고 글로벌 시장 1위 기업이고요. 그래서 체성분 분석기 시장 확대로 인해서 이제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5년간 연평균 23%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27%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원가 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해서 제품의 보급 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가 내수 시장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얼마 전에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제 이 관련주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가장 좀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가장 저평가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매수가를 잡아본다면 오늘 종가 부분에서 좀 매수 유의해 보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한 대응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8,0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바이오스페이스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정보 대표의 추천 종목 꼭 관심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추세를 쫓아 매매하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세 매매 달인 JB스탁 박효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약세로 전환이 돼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지금 어떤 추세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설명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2010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가면 좀 나아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좀 사들이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매수 강도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약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치상 그 2000포인트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기관의 지금 환매, 펀드, 특히나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을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수치라는 점에서도 좀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던 구간에 현재 와 있고요. 지금 나올 만한 재료, 특히나 하반기에는 가장 큰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죠. 지금 FOMC 회의였는데 이미 결과가 나와줬고 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연기를 한다고 해줬고 향후에 나와줄 호재 그리고 악재도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상승 랠리를 펼쳤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좀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외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그리고 좀 가격적으로도 쉬어갈 타이밍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와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목표가는요, 단기 상승 목표치는 좀 낮게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래도 시장이 2050포인트를 지금 중요한 수치로 보고 있는데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포함하여 좀 글로벌 경제 지표가 제대로 나와줘야 되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게 계속적으로 좀 받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의 첫째 주에 9월 미국 고용 데이터가 나와줍니다. 이 수치와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 과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지금 거래일이 얼마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이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까지는 관망세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코스피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20포인트에서 지금 방향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수급이 많이 좀 약화가 되어 있고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역시나 크게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많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현 구간에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좀 축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작정 홀딩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절 내지는 3분의 1 정도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 하시는 전략이 더 좀 유효해 보이고요. 매수 강도는 약해졌지만 외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포트 안에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 참에 지금 9월 마지막 주 와 있는데 이번 참에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으로 좀 화제를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추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종목군들 어떤 것들을 그 안에 담아놓고 눈여겨보시는지요? 네, 매주 이 코너에서는 제가 3가지 종목씩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종목명을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KB금융입니다. 지금 은행 지주회사들이 굉장히 수급을 좀 탄력적으로 받아서 주가 상승 역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머징 은행 중에서도요, 특히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꽤 안전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에도 PBR이 0.56배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타 은행 그 PBR보다도 낮게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연기는 됐지만은 사실화가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꼭 나와줄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은행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개선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염두를 꼭 해두시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그동안의 탄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박스권을 지금 하나 둘씩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저항대가 38,000원 부근이었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동종목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박스권 기존에 좀 부담이 되었던 38,000원을 넘어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그 다음 마디인 4만원까지도 우리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한 은행주를 둘러놓고 그 상황이 긍정적인데 수급 또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제닉입니다.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또 하유미 씨가 만드는 그런 하유미 팩으로도 좀 유명한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 테마로 엮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중국 쪽으로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마스크팩이요, 중국 시장에서는 2015년까지 130억 위안까지 확대가 될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비단 중국뿐만 아니고요,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 브랜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스티로더와 같은 글로벌 사회 하이드로겔 팩을 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도요, 미국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글로벌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좀 기대 또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 지금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예전에 작년 9월부터 해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6월 달에 반등을 이제 나서면서 최근에
이평선들을 수렴된 이평선들을 주가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꽤나 안정적으로 상승과 눌림을 반복을 해오면서 주가가 장기 이평선까지 현재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수렴이 되었고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 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해서 이 종목도 가지고 와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핸드셋과 자동차 카메라 모듈을 제작을 하는 업체이고 자동차 카메라 분야에서는 글로벌 5위입니다.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중국 시장, 지금 저가 핸드폰 시장을 경쟁력을 점유율을 우하기 위해서 글로벌 그 회사들이 중국 시장으로 많이 나서는 모습인데, MC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쪽으로 저가 핸드셋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요, 삼성 쪽으로의 또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저가 화소형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보급형 쪽으로의 매출액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요 12,000원과 그리고 한 14,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을 했는데, 장기 이평선을 올라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지금 저항대로 여겨졌던 부분이 지지대로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랠리를 좀 펼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와 있다는 점까지 한번 챙겨보시면은요, 좀 시장 지금 지수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충분히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 제닉 등 세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종목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 지금 현 시장에서 딱 콕 집어서 투자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제가 포트에 넣을 종목을 심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와 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그 회사인데요. 중저가 스마트폰용 부품 역시나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를 보시면은 5월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8,000원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 국면에 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이유는요,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 달에 공장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산 차질을 좀 빚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메모리 모듈 공장이 화재를 좀 일으킴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좀 악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좀 공장도 화재가 복구가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도요, 기관과 외인이 최근 들어서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려는 시점에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이 종목 또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격적으로는요 현재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종가 매수로 저는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부분이죠. 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추천 종목으로 심텍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현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강한 종목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와 인사 나누면서 최종 포트 공개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뵙죠. 글로벌 경제